이제 1위 대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가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원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터프하기라는 하나의 행위를 할 때 어떤 인부 몇 명이 투입되는지, 또 어떠한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재는 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즉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1위 대가라고 합니다. 1위 대가에는 상근, 호표, 별표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근이란 산출 근거로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근거까지 제시하는 형식이고, 간단히 테이블 형식으로 금액만 보여주는 것을 호표라고 합니다. 별표는 상금과 호표를 합쳐놓은 형식으로 F코드 없이 수량에 대한 근거를 입력하여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1위 대가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코드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는 코드 첫 자리로 데이터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1위 대가의 코드는 H부터 Z의 알파벳 중 모임을 뜻하는 L, 자재를 뜻하는 M을 제외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1위 대가 중에서 상금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대가 화면으로 가서 추가 버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처럼 1위 대가 목록 입력창이 뜹니다. 여기서 교재에 있는 집도 토사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X01.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시설 자재 코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로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명칭의 집토. 규격의 토사. 수량은 1. 단위의 루베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서 형태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호표, 상근, 별표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상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자동 계산 부분에 그대로 두시고 아래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위 대가 작업 화면에 코드는 X01로 한, 명칭은 집토, 규격은 토사라는 1위 대가 목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커서를 1위 대가 목록 X01에 그대로 두고 추가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입력 선택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목록은 X01과 같은 1위 대가 목록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목록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집도 토사에 들어갈 하위 내역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코드 승번 부분에 10번이라는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하위 내역 번호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엔터를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하위 내역 10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하위 내역 10번에 하위 코드로 이동을 해서 산출 근거 입력 코드인 F를 입력합니다. 상근을 입력하실 때 반드시 하위 코드에 F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위 코드에 F코드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산출 근거 입력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창 부분에 식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이 길기 때문에 이 창을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산출 근거 입력창에 두시고 클릭하신 후 화면 변경을 눌러주시면 창이 크게 바뀝니다. 이 방법으로 창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엔터키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칸을 크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 수정바, 이 개별 커서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시고 전체 바 상태로 만드신 후 엔터키를 눌러준다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집토 토사에 대한 상근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집토 토사에 대한 산출 근거식을 산출 근거 입력창에 그대로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 하신 후 먼저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창에서 계산을 할 때에는 왼쪽 윗부분에 간이 계산을 눌러준다거나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3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돌린 후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작성상의 오류로 인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 상근 공식을 대입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것은 바로 변수의 사용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D라든가 Q0, F, CN 같은 이 부분들이 각각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는 이 equal을 이용하여 값을 정해내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Q0처럼 뒤에 있는 식을 구한 값에 equal을 이용하여 정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정해내는 변수로 아래에 있는 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여 식을 만들면 저기된 값으로 자동적으로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변수에 정의된 값을 수정하게 된다면 수정한 값만 변경하고 그 변수가 쓰인 공식은 그대로 사용한 후 다시 계산을 돌리시면 바뀐 값으로 적용되어 바뀐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라인에 변수를 2개 이상 사용하신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져 있는 콤마처럼 각각의 변수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라인에서 변수를 지정을 하기 위해 equal을 사용했을 경우 변수는 숫자값만 인식하기 때문에 값이 아닌 문자나 명칭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즉, 이 m이라는 단위는 m 앞에 작은 따옴표를 열고 끝나는 부분에 작은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d라는 변수값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명칭 단위 묶기라고 합니다. 이 명칭 단위 묶기는 식 중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식 끝에 있는 명칭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식을 의미하는 재료비, 노비, 경비라는 문자도 마찬가지로 명칭 단위 묶기로 묶어줍니다. 명칭이나 단위를 묶기를 하실 때는 이 콜럼도 명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맞춰서 묶어주셔야 합니다. 산출 근거 창에서 Q0처럼 입력해 놓은 수식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식 맨 끝에 는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F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는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CM과 Q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노비, 경비를 구하는 식인 이 부분도 계산되어 나온 계산값이기 때문에 는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 식에 들어가져 있는 이 부분은 사용장비 불도저 32톤의 재료비의 값입니다. 이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단가를 지우고 커서를 단가가 들어갈 부분에 위치한 후 보조화면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보조화면 호출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메뉴 보조화면 호출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단축키 컨트롤키 플러스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불러온 보조화면에서 교육 실습의 중기 사용료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후 불러올 데이터, 여기서는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커서를 두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신다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코드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드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비목 선택창이 뜹니다. 여기에 제로비, 노비, 경비, 합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로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커서의 제로비 값만, 노비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노비 값만, 경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경비 값, 합계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합계 값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저희는 제로비 값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제로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화면 창은 닫아지고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내가 선택한 코드 그리고 그 코드에 해당하는 제로비 값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본다면 물결 무늬와 물결 무늬 사이에 있는 부분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선택하여 불러온 코드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로비를 갖고 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노비, 아래에 있는 경비를 각각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비를 불러왔을 경우에는 M, 노비를 불러왔을 경우 L, 경비를 불러왔을 경우에는 E가 나옵니다. 만일 합계를 불러왔을 경우라면 해당하는 부분에 T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신 후 계산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계산을 눌러주신다거나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3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근 공식이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계산창이 나오게 되고 만일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져 있으면 아까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입력되었기 때문에 계산창이 보입니다. 계산창을 잘 보시면 물음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해당하는 식의 값, 그 값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창이 나중에 보고서를 출력하실 때 출력하는 화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변수로 식이 작성되어져 있는 경우 변수로 보고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출력 시 변수가 아니라 해당하는 값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이용하여 식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창은 닫고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이 해당하는 식이 변수가 아니라 변수 값을 보이기 위해서 D라는 변수 앞에 중간가로를 열어주고 D 끝에 중간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계산을 돌리시면 중간가로가 들어가져 있는 이 부분은 D라는 변수 대신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변수들도 수정해 주시면 변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고서에 출력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바꿔주신 후 다시 계산을 눌리시면 중간 가로가 들어가져 있는 모든 변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창을 보시면 해당하는 값만 계산되어져 있지 옆에 합계라든가 재료비, 노후비, 경비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전혀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계산된 값을 이 유의대가의 재료비, 노후비, 경비로 보내 총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값을 재료비, 노후비, 경비로 보내기 위해서는 금액 변수가 필요합니다. 금액 변수를 입력하여 이 식을 재료비, 노후비, 경비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의 금액 변수는 MA, 노후비는 LA, 경비는 EQ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변수를 식에서 구한 재료비와 노후비와 경비의 값에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산출 근거식에서 재료비의 값은 불도저 무한궤도 32톤 재료비의 값을 Q값으로 나눈 이 물음표의 값이 재료비의 값이 됩니다. 이 물음표의 값이 재료비로 갈 수 있도록 재료비의 금액 변수 MA를 물음표에 붙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후비에 해당하는 이 물음표에는 LA, 경비에 해당하는 이 물음표에는 EQ를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금액 변수를 넣어주시면 해당하는 금액이 재료비 금액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노후비 금액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경비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액 변수를 입력한 후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료비의 금액 변수를 적은 이 부분은 재료비로, 노후비 부분은 노후비로, 경비 부분은 경비로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금액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전에 했던 그 계산창대로 계산값만 나오고 계산값은 재료비, 노후비, 경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토토사의 상근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상근식이 완성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저장 아이콘을 눌러 나와주신다거나 이 ESC키를 눌러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눌러서 나와주셔야 합니다. EBS에서 산출 근거 입력창의 식은 자동 저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계값이 계산되어서 나오길 원하신다면 꼭 저장을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다시 1대가 작업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위 내역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위 내역의 값이 위에 있는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산을 눌러줍니다. 계산을 눌러주면 하위 내역에서 계산된 값이 목록에 들어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록과 하위 내역의 값을 비교해서 보시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정보 설정 시에 소점 자릿수를 단가는 2, 금액은 1, 개는 0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내역의 금액은 소점 첫 번째 자리까지, 목록의 개는 정수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근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를 이용하여 1위 대가 목록 입력창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단, 커서가 새 로코드나 혹은 목록인 집토토사 부분에 있을 때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커서가 내역에 있을 때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하위 내역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커서의 위치를 목록이나 빈 레코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근은 코드는 X02, 명칭은 콘크리트 타설, 가로하고 펌프 처분 타설, 규격은 묵은 구조물을 입력합니다. 단위는 루베. 다시 형태를 상근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1위 대가 목록이 만들어졌으면 아까 집토토사에서 했던 것과 같이 커서를 X02 콘크리트 타설, 펌프 차분 타설에 놓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희는 하위 내역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내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하위 내역에도 산출 근거식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코드는 F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커서를 크게 만들어서 전체 바닥으로 만든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산출 근거 입력창을 전체 화면처럼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운 창에 교재에 있는 X02 콘크리트 타설, 펌프 차분 타설에 산출 근거식을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입력하셨으면 이 식을 앞에서 했던 집토토사에서 배웠던 상근 공식을 이용하여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라인에 Q는 26.7이라고 변수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변수는 아래에 있는 펌프자 사용료와 다짐기계 경비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앞에 있는 시간당 타설 능력을 명칭 단위 묶기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단위 부분, 그리고 이 명칭 부분을 변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 더 묶어줍니다.
즉, 변수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는 이렇게 명칭 단위 묶기로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BP 생산 능력도 마찬가지로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 같은 명칭, M3 같은 단위 부분을 하나씩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칭 단위 묶기를 이용하여 식을 변경해 주셨으면 다음은 변수를 사용하여 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Q1이 사용된 이 부분, 이 집은 위에 보시면 Q1으로 변수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Q1으로 바꿔줍니다. 26.7은 Q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에 맞춰서 변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변수로 식을 다 바꿔주셨으면 다음엔 코드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펌프차 사용료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비의 이 부분은 중기 사용료에 있는 콘크리트 펌프차의 재료비의 값입니다. 이 값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값을 지우고 보조화면을 호출하여 중기 사용료에서 콘크리트 펌프차를 선택합니다. 코드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재료비 값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재료비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아래는 노후비, 아래는 경비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펌프차의 노후비와 경비를 각각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타설인건비에 콘크리트 공과 보통 인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공과 보통 인부는 바로 이 부분이 콘크리트 공의 단가, 이 부분이 보통 인부의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콘크리트 공과 보통 인부의 코드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단가를 지우고 마찬가지로 보조화면을 호출하여 이번엔 노임 작업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콘크리트 공을 선택하여 코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단가가 노임밖에 없기 때문에 물결무늬와 물결무늬 사이에 콘크리트 공의 코드인 L025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러면 노임 단가가 불러와지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통 인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드를 통해서 보통 인부의 단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진기계 경비에 재료비와 경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 사용료에 있는 콘크리트 진동기의 코드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명칭 단위 묶기, 변수로 식 구하는 거, 코드 불러오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일은 각각 재료비와 노후비, 경비에 맞게 금액 변수를 넣어주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춰서 MA, LA, EQ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료비에는 MA, 노후비에는 LA, 경비에는 EQ가 되겠습니다. 타설인건비에 있는 콘크리트 공과 보통 인부는 둘 다 노임이기 때문에 노후비의 금액 변수 L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진기의 경비, 재료비와 경비에 맞춰서 MA와 경비는 EQ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에서 각각의 소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개는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MA, LA, EQ를 의미합니다. 즉, 재료비, 노후비, 경비의 합계를 나타내거나 또한 재료비, 노후비, 경비의 각각의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대괄호를 이용하여 소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로 각각의 소개를 낼 때에는 먼저 급여 변수 뒤에 숫자나 문자를 붙여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소개는 폰포차 사용료, 타설 인건비, 다진 기획경비 총 3개의 소개를 내주셔야 합니다. 같은 소개에 들어갈 곳에 같은 숫자나 같은 문자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1. 펌프차 사용료에 1번의 소개라는 의미로 각각 1을 붙여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개에 들어가는 것끼리 같은 번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가능합니다. 2번 타설 인건비에는 2번의 소개에 들어가는 의미로 숫자 1을 넣어줍니다. 다진 기획경비에는 각각 3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금액 변수를 구분해 주셨으면 각각의 금액 변수를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바로 대괄호를 이용하여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을 경우에 MA, LA, EQ를 의미하지만 대괄호 안에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면, 즉 여기서 1이 들어가면 대괄호 1은 MA1과 LA1과 EQ1의 값을 총칭하는 각각의 값과 합계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대괄호 1 하시고 equal 0이라고 넣어주시면 MA1, LA1, EQ1의 값이 각각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 초기화는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기 전에, 즉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되어 나오기 전에 해주셔야 되므로 식 바로 첫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는 구분한 만큼 각각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괄호 2 equal 0 3번도 구분해 줬기 때문에 대괄호 3 equal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각 그 식의 값이 들어가기 전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괄호를 이용하여 금액변수 구분해서 소개를 구하실 경우에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는 숫자는 0에서 9까지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개가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부터는 11개부터는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Z를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괄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산출 근거창 맨 앞부분에 띄어쓰기 없이 바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띄어쓰기를 하고 입력을 하신다면 나중에 계산창이라든가 보고서를 출력하실 경우 대괄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띄어쓰지 않고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대괄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고서에 출력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초기화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금액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금액 변수는 바로 LAE, LAE가 되겠습니다. 징후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 변수의 값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됩니다. 콘크리트공의 단가로 계산된 값이 여기에 있는 LAE에 들어갔는데 아래 보통인부로 계산한 값이 다시 LAE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계산된 콘크리트공으로 계산된 이 LAE의 값이 보통인부인 이 LAE의 값으로 덮어지고 LAE에는 보통인부의 값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값이 덮어 씌워지지 않고 누적되어 더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금액 변수부터는 더하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보통 인부 아래 작업번장이라든가 할석공에 해당하는 타설 인건비의 값이 더 있었고 그 값이 다 LAE라는 금액 변수로 구분되어져 있다면 거기에 똑같이 더하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괄호 1은 MA1, LA1, EQ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MA1, LA1, EQ1의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소개 부분에 대괄호 1을 넣어줍니다. 소개라는 부분은 문자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대괄호 1이 계산되어 나올 수 있도록 equal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이 다시 대괄호 1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괄호 숫자 1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의 소개, 3번의 소개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자리건부에서 구하려는 값은 2번의 소개가 아니라 소개에 78% 적용된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 일단 대괄호 2를 불러옵니다. 소개에 78% 적용도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거기에 0.78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표 곱하기 0.78을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퀄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계산된 값이 대괄호 2에 덮어지어질 수 있도록 다시 대괄호 숫자 2를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개에 더할 금액이 소개의 78% 더한 이 대괄호 2를 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덮어씌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개를 다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소개 대괄호 1, 타자린건비에서 78% 적용한 2 대괄호 2, 그리고 다진기의 경비의 소개 2 대괄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1 더하기 대괄호 2 더하기 대괄호 3을 해주시면 여기서 구하려는 총 개가 되겠습니다. 개 부분도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한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퀄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괄호 2는 이 대괄호 2가 아니라 이 대괄호 2에 78%를 적용한 0.78을 곱한 이 대괄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신 다음 물음표 뒤에 빈 대괄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빈 대괄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계산된 값이 MA, LA, EQ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총 계산한 이 계산식 뒤에 물음표 뒤에는 빈 대괄호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 1 더하기 대괄호 2 더하기 대괄호 3 이 부분은 줄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괄호 그리고 시작하는 번호 1, 그 다음에 점 2개 끝나는 번호 여기서는 숫자 3,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를 넣어주시면 대괄호 1 더하기 대괄호 2 더하기 대괄호 3을 줄여서 쓰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하신 상태에서 계산을 돌려 계산값이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띄어쓰기 된 부분은 대괄호가 표시되어 있고 반대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한 거에 맞춰 계산값이 나오고 소개가 나오고 계산한 값에 맞춰 78% 적용된 값도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소개를 더한 총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 1위 대가의 재료비, 노후비, 경비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다 완성하셨으면 마찬가지로 ESC키나 아니면 저장을 한 후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오셨으면 아래 있는 하위 내역의 값이 다시 온전히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록에 커서를 두시고 계산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집토토사와 비슷한 상근식인 집토 리핑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근식은 복사해서 수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집토토사 부분을 자신의 복제를 이용하여 코드만 다르게 복사한 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중기사항류에서 자신의 복제를 이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X01 집토 토사 부분에 커서를 주시고 자신의 복제를 클릭하여 코드만 변경해 줍니다.
변경 후에 명칭이라든가 규격, 그리고 하위 내역 부분도 동일하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규격을 토사에서 리핑함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커서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커서를 만들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커서를 만드는 방법은 단축 아이콘 이 수정키를 눌러주신다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7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정 커서 개별바 상태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는 규격이 되겠죠? 토사의 부분을 리핑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수정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리핑함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위 내역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위 내역에 있는 식을 교재에 있는 식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으로 들어가서 화면 변경을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 화면에서 교재에 있는 대로 식을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Q0를 구하는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0.95 대신 0.84를 입력합니다. F의 값을 구하는 식도 변경되기 때문에 1.28에서 1.30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2와 V1을 각각 변경하여 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변경된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간이 계산을 눌러주신다거나 기능키 F3을 눌러 계산을 돌려줍니다. 계산을 돌리시면 바뀐 변수의 값으로 다시 계산된 식의 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해당하는 변수의 값이라든가 일정 부분만 변경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해당하는 부분만 변경해 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되어져 나온 창에 F의 값을 봐주세요. F의 값을 보시면 계산값이 소수점 둘째 자릿수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둘째 자릿수가 아니라 셋째 자릿수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EBS에서 산출 근거식에서 기본적으로 계산값은 소수점 둘째 자릿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수점 둘째 자릿수를 셋째 자릿수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음표 앞에 중간 가로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작은 따옴표 9.99R을 입력하시고 작은 따옴표 닫고 다음 중간 가로 닫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이 물음표의 값을 9점 해서 자릿수가 세 자리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세 자리까지 늘어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R은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실 경우에는 R이 들어가고요. 반대로 커트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C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반올림 할 것이기 때문에 R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계산을 한번 돌려보시면 이 식이 들어간 F의 값에 소수점 자릿수가 셋째 자릿수까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릿수를 셋째 자리가 아닌 다섯째 자리까지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면 점 뒤에 있는 이 숫자구를 원하는 대로 늘려주신 후 반올림 하시고 싶을 경우엔 R, 반대로 커트하고 싶으실 경우, 절삭하고 싶으실 경우에 C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셋째 자릿수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9.99R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수로 나타내고 싶으실 때에는 9.99R에서 숫자 부분을 빼고 반올림 하실 경우에는 R, 커트 하실 경우에는 C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식에서는 F의 값만 자릿수가 셋째 자릿수로 늘어난 게 아니라 CM의 값도 셋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입력하여 주신 다음 계산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들어간 부분에 자릿수가 늘려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뀐 자릿수의 값으로 계산된 값들이 다시 계산되어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식을 수정하신 후 다시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값은 아까 집도 토자에서 계산된 값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다시 계산된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커서를 집토 리핑함에 두고 계산을 돌려주시면 바뀐 계산값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제 X공사 콘크리트 타설, 펌프 차분 타설의 철근 구조물에 해당하는 1위 대가 상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잘 보시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X02 콘크리트 타설 묵은 구조물에 해당하는 식과 거의 유사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진 점은 타설 인건비에 적용된 퍼센테이지, 즉 아까는 소개의 78% 적용이었다면 X04 콘크리트 타설 철근 구조물은 소개에 95%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 잡재료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X01 콘크리트 타설 묵은 구조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자신의 복제를 이용하여 복사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X04 콘크리트 타설 철근 구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02 콘크리트 타설 묵은 구조물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커서를 X02 부분에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에 자신의 복제를 클릭합니다. 코드는 X04로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하나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코드만 다른 명칭과 규격 그리고 하위 내역도 동일한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명칭과 규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자 해서 수정 키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데이터의 규격을 수정해 줍니다. 수정키를 만들어 주시고 규격적으로 이동해서 철근 구조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위 내역의 식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위 내역 쪽으로 커서를 이동하시고 ESC키를 눌러 전체 바상점을 만들어 주신 후 엔터키를 눌러 산출 근거 입력장을 전체 화면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꿔주실 부분은 다른 식은 거의 유사하고 먼저 타설 인건비에서 적용된 퍼센테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소개 95% 적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글씨를 95% 적용으로 바꿔줍니다. 명칭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계산식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0.78을 0.95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식을 변경하시고 다시 간이 계산을 눌러주신다거나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F3을 눌러 계산을 돌려주시면 바뀐 계산값대로 계산된 값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설인건비에 적용된 식을 바꿔주셨으니 그 아래에 있는 사 잡재료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잡재료비는 다진기의 경비 소개와 개 사이에 들어가져 있으므로 3번 소개를 내어준 이 다음 칸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적어줍니다. 잡재료비는 타설 인건비의 5%로 구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95% 적용된 이 타설 인건비의 값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괄호를 먼저 열어주시고 대괄호 2, 대괄호 닫고 중간괄호 닫고를 해서 위에 95% 적용된 이 값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5%를 적용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곱하기 0.05 앞에 있는 식을 계산하기 위해 이퀄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식은 잡재료비, 즉 재료비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재료비의 금액 변수 MA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사 잡재료비에도 소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소개를 구하기 위해 이 재료비는 4번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비의 값이 4번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위에 부분, 사 잡재료비 윗부분에 넣어줍니다. 대괄호 4 이퀄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되어져 있는 이 값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값이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초기화된 값이 계산된 값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재료 B의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재료 B에 대한 소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가로4 소개라고 명칭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퀄 물음표 다시 대가로4를 넣어 덮어 씌워줍니다. 그리고 개에서는 4번에 소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줄여서 쓰신 경우라면 1.3 뒤에 끝번호를 다시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1.4는 대가로 1 더하기 대가로 2 더하기 대가로 3 더하기 대가로 4를 줄여서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해진 값이 계산돼서 이 1위 대가의 MALAEQ, 즉 이 빈 대가로를 통해 MALAEQ, 재료비, 노후비, 경비란으로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다 변경하신 후에는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 계산값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에 적용된 값, 그 다음에 추가가 된 잡재료비의 값, 그리고 그게 총 더해진 총 계값이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창에서 확인하신 후에 산출 근거식을 저장을 하시고 ESC키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주신다거나 혹은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닫기에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EBS 1위 대가 작업하며 돌아오신 후에는 아래에 있는 계산값이 다시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산 F3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계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하위 내역의 값이 다시 목록에 들어가면서 1위 대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위 대가 상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 상근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위 대가 상근 작성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